그러니까 아니 학원 테스트를 뭐 어떻게 보길래 애들이 국어를 쳤는데 20몇 점이 나오고 제가 애들 좀 쳐보거든요.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 생각이 들 만큼 본인 위치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잡설TV 교육설전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보너스. 대체 두 전문가분들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걸로 세 가지를 딱 꼽는다면 뭐로 꼽으실 건지 이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할까요?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1번부터 저는 거리. 거리. 대표님은? 저는 그 교과목 리스트. 교과목 리스트. 네. 막 이렇게 막 도용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아니신 아닌 거예요? 것 같아요. 교과목 리스트라고 하면은 어떤 과목이 개설됐는지 그걸 그렇죠. 보라는 교과 얘기신 평가를 거죠? 보고 이제 교과목 중에서 요새는 프로그래밍 들어가는 학교들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거나 그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개설해 놓은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되게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보 쪽이 좀 네, 강화되는 있다고 해서 얘기하시는 거네. 물론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있는 게 나니까. 측면이 훨씬 저 있죠. 부분은 아마 저희 지역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리고 거기에서 반영되지 않는 건 지금 저희 단위에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저도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거 보면은 좋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이라고 하면 거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분당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근데, 교육과정 편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분당 지역 18개 고등학교를 지금 한 3, 4년 계속 편제표를 보거든요. 이게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른 게 몇 학교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난 영어를 못해. 근데 영어를 공통적으로 5과목을 배워야 되는 학교가 있고요. 난 수학이 진짜 싫은데 수학을 3과목 이상을 막 심화 과목을 들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걸 공통으로 박아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보 관련돼서 밀어주는 학교가 있고 학교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 좀 편하게 밀어주는 학교가 있고 그거에 대한 걸 그냥 공동교육과정이든 뭐 내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학교도 있고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국어, 영어, 수학하고 영어 내가 어느 과목을 잘하는지는 진짜 그거는 좀 따져보고 가시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편제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저희 두 번째 요소가 학생한테 맞는 거. 그래서 학생이 어떤 애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성향? 같고요. 네, 성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동아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교육과정보다는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편제표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편제표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정말 이 학생한테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그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2순위가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뒷조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특징을 그렇게 막 파악을 갖다 그렇게 하고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어머니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버크만 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버크만 진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단 완성된 학생부가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 거를 참고할 수 있냐?
복부수로 되어 있는 그 중3 중학생 학생부를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진로 탐색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MBTI 몇 번 돌려보고 아니면 뭐 커리어넷에 올라와 있는 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지 이게 뭔가 열과 성의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서 그냥 버크만 진단이나 이런 쪽 통해가지고 진로 작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사냐 특목이냐 아니면 일반고냐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실 때 아이의 특징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전혀 자사나 특목, 특히 이제 영재고 과고를 생각을 하고 있지 적성이 그쪽이 아닌데 어머니의 욕심에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보내는 때부터 거죠. 열심히 한 거죠. 이게 또 애가 머리는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따라오네. 그래가지고 얘가 또 영재고에 덜컥 붙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진로가 이쪽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학교 성적도 안 좋고 학교에서 항상 겉돌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학교도 머리가 아프고 학생도 머리가 아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평양감사라도 지시림은 그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재고 과고 특목고 뭐 외대부고 되게 좋죠. 근데 거기서 맨날 7, 8등급 7, 8, 7, 8, 7, 8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일단 흥미적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행 정도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라. 생각보다 선행 많이 돌렸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쳐본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아니 위치를 알지 않고 선행 많이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학원 테스트. 그러니까 아니 학원 테스트를 뭐 어떻게 보길래 애들이 국어를 쳤는데 20몇 점이 나오고 제가 애들 좀 쳐보거든요.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 생각이 들 만큼 본인 위치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위치 파악이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전략 전술을 쓸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본인 위치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어디를 띄워서 이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가 나오는 거지 이게 희망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흥미적성과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대표님이 좀 홍보성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저희 학교에 대한 홍보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교 유형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사 특목 일반고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거는 되게 차이가 최근에 많아요. 되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의 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는 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저는 아까 살짝 나왔는데 연대 합격생 숫자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대 학교. 그러니까 수시정시 비율을 갖다 따진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애들 뭐 수시정시 나눠도 뭐 교과로 해가지고 붙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또 교과 종합을 나눌 거냐 그거 골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거는 연대 합격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 요새 연대 합격생 없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서울대도 붙고 고대도 붙는데 연대만 안 붙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인산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비교과가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미성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연대 합격생 숫자를 좀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웬만큼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저희는 거의 연대 합격생은 거의 서울대 합격생하고 거의 동수에 비슷하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연대의 합격생이 몇 명이냐? 저희가 지역 내에서 재학생으로서 연대는 가장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홍보를 해봐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역에 몰라서 따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대를 많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진로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신경을 많이 상당하다는 쓴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연대가 활동 우수 전형은 솔직히 일반 전형 네.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추천은 직윤하고 같다라고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추천이 이게 면접 유형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제 추천의 면접도 일반 전형급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표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연대가 아니라 그냥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저는 좀 서울대 직윤으로 보내는 건 솔직히 좀 정립하는 형태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냥 일반 일반 전형. 전형으로 몇 명을 보내느냐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일반 전형에서 직접 거의 재수생을 선호하지는 않으니까 그 일반 전형에서 몇 명이 합격했느냐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고 애들을 케어하고 대비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려면은 1차 서류 합격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2차 면접이 너무 어려워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접까지 통과하는 애들은 그냥 그 학교가 이 애를 배출한 게 아니고 어차피 붙을 애가 그 학교를 스쳐 지나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 왜요? 네,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 예.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학교의 어떤 역량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선택지에 그렇죠. 중요한 네, 거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건 별개고 학교빨을 얼마나 앞세워서 그걸 학교를 시킬 수 있냐. 할수 이거는 있느냐. 사실은 합격생으로 예, 예, 서울대보다는 연대라는 거죠. 저도 작년에 네. 그 부분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서울대 일반 전형 최종 합격자 수가 아니라 1단계 통과다. 예. 인원수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이 서울대가 학교별로 거의 평균치를 맞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돼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1단계 합격자 수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학교 또 자랑 하나를 하면 저희한테 애들을 설득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 학교가 기존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 일반 전형을 직윤 다 합쳐서 10명 정도가 최대 썼거든요. 재학생에서. 근데 최근에는 거의 20명 이상의 인원을 써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20명이 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원하는 네. 애인데 수능에서 의학 계열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면접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만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부분 비슷하게 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종 숙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교의 역량이 1단계 합격 인원 안에는 네.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는 대표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네.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각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해야 될 것 3가지. 대표님. 첫 번째.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첫 번째 교과목 편성. 네. 두 번째 자녀의 특징. 흥미적성하고 예, 선행 그다음에, 정도. 예, 선행 정도 네.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라. 세 네, 번째. 세 번째가 연대 합격생을 연대 보셔라. 네. 예. 자, 저는 선생님. 거리, 네. 그리고 학생 상태 파악, 그리고 고교 유형, 네. 그리고 덧붙인다면 대표님 말에 3순위에서 그 일반 서울대 일반 일반 전형 최종이나 1단계 합격자 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